어떤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4개만 심으면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6개, 8개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오론포가 모든 전체 임플란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 김근일 원장입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거나 남은 치아가 몇 개 없어서 음식 먹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웃거나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 전체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능의 상실을 넘어서 삶의 큰 부분을 잃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께서 전체 임플란트를 알아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복잡하신지 그 환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4개만 심으면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6개, 8개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그 모든 걱정과 고민을 제가 잠재워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를 비교해 드리면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오론포 방식부터 분리형으로 여러 임플란트를 심는 방식까지 각각의 장단점과 반드시 아셔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잇몸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와 같습니다. 이 강을 다시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를 놓아야 되죠. 이때 강바닥에 세우는 튼튼한 교각이 바로 임플란트고 그 위에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얹는 상판이 바로 전체 임플란트 보철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교각을 몇 개나 세워야 이 다리가 안전할까요? 어떤 다리는 4개의 교각만으로 전체 상판을 지탱하기도 하고 어떤 다리는 더 많은 교각을 촘촘하게 세워서 상판을 여러 개로 나눠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 교각 설계가 바로 전체 임플란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론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론포는 분명 훌륭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내려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나 광범위한 뼈이식을 피하고 싶을 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오론포가 모든 전체 임플란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전통적으로 하는 분리형 전체 임플란트는 6개 혹은 8개의 임플란트로 3개의 파트로 나누는 방식이다 보니 초기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두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악 전체 임플란트는 오론포 방식으로 4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하나의 보철물, 상판을 올리는 형태로 치료를 하고 위의 경우는 파트를 나눠서 전통적인 전체 임플란트 3분할로 나눠서 보철물을 올리는 형태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아래쪽 턱뼈가 매우 흡수가 많이 되셔서 뼈 양이 매우 부족하셨습니다. 턱뼈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치조 신경이라고 해서 굵은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골 양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임플란트를 심기가 상당히 애매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앞쪽으로 임플란트를 4개만 심고 전체 보철물을 올리는 형태, 오론포 형태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있어서 신경관도 건드리지 않고 굳이 불필요한 뼈 이식 없이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권유해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분은 큰 뼈이식 수술을 피할 수 있었고 비교적 적은 수의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빠르게 회복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틀니의 불편함을 벗어나 지금은 이제 본인 치아처럼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오론포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구조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오론포 보철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4개의 픽스처를 통해 하나의 전체 보철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
하나의 픽스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전체 보철물을 드러내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론포의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위험이죠. 이 보철물의 아래쪽으로는 치간 칫솔만으로는 관리가 조금 어려운데요. 위생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임플란트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71세 남자분의 경우로 이분은 나이에 비해서 관리가 되게 잘 되신 상태였기 때문에 잇몸이 크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고 신경과의 거리도 충분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론포 방식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정통적인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악 임플란트는 저희가 6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전치부 쪽에 기둥을 세우고 보철물을 올리는 방식, 구치부에도 각각 기둥을 세우고 보철물을 올리는 방식, 이렇게 총 6개의 분할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힘의 분산이 훨씬 효율적이라서 임플란트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매우 튼튼하고 안정적이라서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을 때 보철물 한 곳이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이 부분만 간단히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 건강한 임플란트와 보철물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역시 훨씬 더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케이스를 보시니까 명확히 차이점이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무조건 더 좋다, 이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가,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환자분의 남아있는 잇몸뼈의 양, 위아래 치아의 교합, 환자분의 연세와 전신 건강 상태,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임플란트를 사용하실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전체 임플란트 계획을 세웁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공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전에 의사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하고 치료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명확하게 환자분에게 설명드려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다양한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수술 자체에 공포심이 큰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의식화 진정요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 마취 주사에 대한 두려움마저 줄여드리기 위해 마취액을 저희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데워서 실제 통증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수술도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니 만약 수술에 대한 공포심이 큰 경우라면 이런 의식화 진정요법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무너진 치아를 되살리는 전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개수보다 치아의 구조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론포와 같은 일체형 구조는 뼈가 부족한 경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려운 위생관리, 문제 발생 시 전체 재수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요. 분리형 구조는 초기 비용 부담은 있지만 튼튼한 안정성과 압도적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보통 치과에서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싸고 간단하니까 오론포가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수술한 의사의 술기입니다. 임플란트 한두 개를 심는 것과 전체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전체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시라면 저희 치과처럼 많은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 경험을 가진 치과에서 수술받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환자분들이 다시 맛있게 식사하고 자신 있게 웃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환자분들의 일상을 다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한 치과의사 김근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